칫솔, 수세미, 행주, 베개. 매일 쓰는 일상생활용품인데 혹시 망가지면 바꾸지 하고 그냥 쓰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많은 생활용품은 겉보기엔 멀쩡해도 교체 시기를 넘기면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아직도 모르고 쓰기 쉬운 일상생활용품 교체 시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칫솔 교체 시기예요. 칫솔은 2개월에서 3개월마다 바꿔야 해요. 칫솔은 매일 입속 세균과 직접 닿는 물건이에요. 뭐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계속 쓰면 세균이 번식해서 잇몸 염증이나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칫솔모가 벌어져야 바꾸시는데 그건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모가 벌어지지 않아도 2개월에서 3개월 지나면 세균이 엄청 많아져요. 칫솔 속에 어떤 세균이 있을까요? 대장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이런 세균들이 살아요. 특히 화장실에 칫솔을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변기물 내릴 때 공기 중에 세균이 날아가서 칫솔에 붙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칫솔을 6개월 넘게 쓰셨대요. 모도 안 벌어졌고 멀쩡해 보였대요. 근데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더래요. 치과 갔더니 세균 감염이었어요. 감기나 구내염을 앓은 뒤에는 즉시 교체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칫솔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남아 있어서 다시 감염될 수 있거든요. 칫솔 보관도 중요해요. 칫솔은 건조한 곳에 세워서 보관하세요. 칫솔모가 아래로 향하게 두면 물이 고여서 세균이 더 잘 자라요. 두 번째, 수세미 교체 시기예요. 수세미는 2주에서 4주마다 바꿔야 해요.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는 생각보다 세균이 정말 많아요. 수세미가 왜 더러울까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고 항상 젖어있고 따뜻한 주방에 있잖아요. 이 3가지 조건이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특히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대장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요. 수세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교체 시기를 넘긴 상태예요. 어떤 분들은 수세미를 삶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삶으면 세균이 줄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세미 자체가 낡으면 찌꺼기가 더 잘 끼어요. 수세미 종류별로 교체 시기가 조금 달라요. 스펀지 수세미는 2주, 철 수세미는 4주 정도예요. 천연 수세미는 더 자주 바꾸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수세미를 2달 넘게 쓰셨대요. 냄새 나는 건 아는데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수세미 세균이 그릇으로 옮겨간 거예요. 수세미 관리 팁 알려드릴게요. 쓰고 난 후에는 꼭 짜서 물기를 빼세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거나 끓는 물에 담가서 소독하세요. 세 번째, 행주랑 키친타월 교체 시기예요. 행주는 1주에서 2주마다 바꿔야 하고 키친타월은 일회용이에요. 행주는 매일 삶아도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섬유 속 깊이 세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식중독 위험도 커져요. 행주를 오래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삶아도 냄새가 나요. 미끌미끌한 느낌이 나요. 이건 세균이 막을 형성했다는 신호예요. 가능하다면 키친타월 사용을 늘리는 게 좋아요. 키친타월은 한번 쓰고 버리니까 위생적이에요. 특히 고기나 생선 만진 손은 키친타월로 닦으세요. 행주를 여러 개 준비해서 용도별로 쓰는 것도 좋아요. 식기용, 조리대용, 바닥용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세요. 행주는 매일 삶으세요. 설거지 끝나면 행주를 삶아서 말리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표백제에 담가서 소독하세요. 네 번째, 베개랑 베개 커버 교체 시기예요. 베개는 1년에서 2년마다 바꿔야 하고 베개 커버는 1주마다 세탁해야 해요. 베개 속에는 뭐가 쌓일까요? 땀, 각질, 침, 머리카락, 진먼지, 진드기가 쌓여요. 베개를 오래 쓰면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 목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진먼지, 진드기가 특히 문제예요. 이 진드기는 사람 각질을 먹고 살아요. 베개에는 각질이 많으니까 진드기가 엄청 많이 살아요.
진드기 배설물이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세요.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진드기가 죽어요. 60도 이상 물로 빨아야 효과가 있어요. 베개 자체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해요. 베개를 반으로 접었을 때 원래대로 안 돌아오면 교체 시기예요. 탄력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베개를 10년 넘게 쓰셨대요. 정이 들어서 못 바꾸시겠대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고 아침마다 코가 막히더래요. 베개를 바꾸니까 증상이 좋아졌대요. 베개 종류별로 교체 시기가 달라요. 메모리폼 베개는 2년에서 3년, 깃털 베개는 1년에서 2년, 라텍스 베개는 3년에서 4년 정도예요. 5번째, 수건 교체 시기예요. 수건은 1년에서 2년마다 바꿔야 해요. 수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섬유 속 세균이 자리 잡았다는 신호예요. 수건 냄새는 왜 날까요? 세균이 수건 섬유 속에 들어가서 번식하거든요. 아무리 잘 빨아도 섬유 깊숙이 들어간 세균은 안 죽어요. 흡수력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아무리 잘 빨아도 흡수력이 떨어졌다면 교체 시기예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데 물이 안 흡수되고 밀려나면 바꿔야 해요. 가족 수건은 색깔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위생에 도움이 돼요. 빨간색은 아빠, 파란색은 엄마 이렇게요. 수건을 같이 쓰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어요. 수건 관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수건은 쓰고 나서 바로 널어서 말리세요. 젖은 채로 두면 세균이 번식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세요. 섬유유연제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섬유유연제가 수건 섬유를 코팅해서 흡수력이 떨어져요. 가끔씩만 쓰세요. 6번째, 화장품이랑 세면도구 교체 시기예요. 마스카라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바꿔야 하고 폼 클렌저나 샴푸 브러쉬는 6개월에서 1년마다 바꿔야 해요. 화장품은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증식해요. 특히 눈 주변에 쓰는 제품은 유통기한보다 개봉 후 사용기간이 더 중요해요. 마스카라가 왜 빨리 바꿔야 하냐면요. 눈에 직접 닿잖아요. 그리고 브러쉬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공기가 들어가요. 세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에요. 마스카라가 뭉치거나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눈에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다래끼나 결막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폼 클렌저 용기도 정기적으로 바꿔야 해요. 용기 입구에 세균이 많이 살아요. 손으로 직접 짜서 쓰는 제품은 특히 더러워요. 샴푸 브러쉬는 두피를 마사지하는 거잖아요. 브러쉬에 각질이랑 기름이 끼어요. 그리고 욕실에 두니까 습해서 세균이 잘 자라요. 화장품 보관도 중요해요. 직사광선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욕실은 습하고 따뜻해서 화장품 보관하기 안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주요 생활용품 교체 시기였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자주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번식 때문이에요. 세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득실득실해요. 특히 젖어 있고 따뜻한 환경은 세균이 정말 좋아해요. 우리 집 주방이랑 욕실이 딱 그래요. 따뜻하고 습해요. 그래서 수세미, 행주, 수건 이런 거에 세균이 엄청 많이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피부 트러블이랑 알레르기 예방이에요. 낡은 수건이나 베개를 쓰면 피부가 트러블이 생겨요. 세균이 피부에 닿으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특히 민감한 피부는 더 심해요. 알레르기도 문제예요.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겨요.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세 번째 이유, 가족 건강 관리예요. 우리가 생활용품을 제때 바꾸면 가족 모두가 건강해져요. 특히 어린 손주들이나 면역력 약한 어르신들은 세균에 더 취약해요. 칫솔이나 수건 같은 거 가족끼리 같이 쓰면 안 돼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아요. 각자 개인 물건을 쓰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이유, 불필요한 병원비 절약이에요. 조금 아끼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수세미 하나 아끼려다가 식중독 걸리면 병원비가 훨씬 많이 나와요. 칫솔 하나 아끼려다가 잇몸 치료 받으면 몇십만 원 나가요.
베개 하나 아끼려다가 알레르기 약 먹으면 그것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바꾸는 게 결국 경제적이에요.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는 거죠. 자, 그럼 생활용품 교체 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교체 날짜를 기록하세요. 언제 칫솔을 바꿨는지, 언제 수세미를 바꿨는지 달력에 적어두세요. 그러면 언제 바꿔야 할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여유분을 미리 준비하세요. 칫솔, 수세미, 행주 이런 거 여유분을 사두세요. 그러면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안 생활용품을 점검하세요. 뭘 바꿔야 할지 체크하세요. 네 번째,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가족들한테도 교체 시기를 알려주세요. 같이 지키면 더 위생적이에요. 실제로 어떤 가정은 매달 첫째 주를 생활용품 점검의 날로 정했대요. 그날 칫솔, 수세미, 행주 다 점검하고 필요한 거 바꾼대요. 그랬더니 집안이 훨씬 깨끗해지고 가족들이 감기도 덜 걸리더래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일상생활용품 교체 시기는 아직 쓸만한 데가 아니라 이제 바꿀 때구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칫솔은 2개월에서 3개월, 수세미는 2주에서 4주, 행주는 1주에서 2주, 베개는 1년에서 2년, 수건은 1년에서 2년, 화장품이랑 세면도구는 종류별로 3개월에서 1년이에요. 오늘 소개한 생활용품 교체 주기만 기억해 두셔도 집안 위생 수준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 집에 있는 칫솔, 수세미, 수건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각보다 교체해야 할 물건 많을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계속 쓰세요.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 아깝네 이러시는데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몇천 원 아끼려다가 건강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생활용품 바꾸는 게 낭비가 아니에요. 위생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투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세균에 더 취약해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나이 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오늘부터 생활용품 교체 시기 지켜보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시간 되면 바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는데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